키 큰 여성 한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윤지호 씨였는데 KBS하고 그 다음날 MBC하고 막 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민석 의원이 있었어요. 장원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재입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탈북자를 위한 방송 베나TV 그리고 생생현대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진실을 알리는 유튜브 2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방송에서 축구 해설했고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 앵커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가짜 뉴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타파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부상이 되었는데 이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유통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것만 추적하면 간단한 겁니다. 역시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뉴스는 무조건 팩트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적어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기 시작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보면 신앙님 씨가 허위 인터뷰를 일단 만들어 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풀 녹취록에 보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앞뒤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마치 당시 중수이과장인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처럼 커피를 타준 것처럼 네. 커피 검사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뉴스를 누가 이익을 보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이익 보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거 옛날 여성지보다도 못한 건데 옛날 여성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게 뭐 정치인과 뭐 이렇고 저렇고 한 관계로 내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당시에 김동영 의원 측이 고소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김동영 의원처럼 나와요. 근데 김동영 의원이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중병에 걸려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때 소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종업원이 썼다는 일기가 이게 증거다라고 내밀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일기라는 게 그 여기자, 그 잡지사 여기자가 그냥 창작해서 쓴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잡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폐간이 됐습니다. 아니 책임 있는 언론사라면 최소한 그 정도 책임은 져야죠.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였군요. 그렇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언론기관이라고 할 때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를 언론기관이라고 하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데는 공산당 기관지, 그렇죠. 혹은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산당 기관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구소련의 프라우다 이런 공산당 기관지가 있었고 북한에 가면은 조선중앙통신, 뭐 중국 가면은 인민일보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독일 나치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전선동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뭐 두만강을 건너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게 선전선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일성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뭐 전설적인 얘기가 많아요. 뭐 가랑잎을 타고 뭐 강을 건넜네, 솔방울로 수류탄을 뭐 만들었네. 근데 정말 제가 이거는 꼭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일본군한테 쫓겼는데 남은 총알은 한 발, 일본군은 둘. 그래서 이건 어떡하나, 일본군은 총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게 마지막 총알이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부하한테 이게 각을 딱 재준 다음에 여기에 칼을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대요. 거기다 대고 총을 쏘니까 총알이 2개로 갈라져서 일본군 둘이 죽었다. 아니 이런 신묘한 능력을 지니신 분들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북한에 모래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 지금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거는 우익적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입니다. 좌익에는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순간 그건 나는 우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익
계신 분들이 언론 자유를 주장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또 공격하는 게 너희들은 극우 아니냐입니다. 근데 극우라는 거, 대한민국에는 극우 단체가 없습니다. 극우라는 거는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나의 의사를 관철하겠다. 이게 극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좌는 있을지 몰라도 극우는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아무리 언론 자유가 좋아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체제를 허물 자유까지를 보장합니까? 없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커뮤니티, 국가 커뮤니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언론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그 체제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언론 자유까지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호치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이공이죠. 사이공에 가면은 대통령궁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통령궁. 근데 거기 1층에 가면은 옛날 접견실로 쓰였던 그 방에 커다란 사진 하나가 걸려 있거든요.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제가 갔을 때는 걸려 있었어요. 거기 20명쯤 되는 월남, 그러니까 남쪽 그 반체제 운동권 인사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사진에. 사진에. 그러니까 이제 월맹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월남 패망했으니까 이제 남쪽 베트남을 어떻게 다스릴지 우리랑 협상하자. 제일 먼저 끌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처단됐죠. 제일 먼저 처단됐고,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왜 미국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지 원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꿈을 못 깨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 뉴스 얘기를 더 하자 그러자면은, 언론사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의 증언, 어떤 뭐랄까요, 소문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라, 검증하라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증 안 하고 지금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뉴스타파 가짜뉴스 법의 인터뷰의 경우에도 그 인터뷰를 만든 건 대선 6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6개월 동안 딱 조주머니에 넣고 기다렸냐 이거예요. 그 타이밍을. 그래서 투표하기 사흘 전에 뉴스타파에서 먼저 깨고, 그걸 좌파 매체에서 퍼나르고, 심지어 이재명 당시 후보 SNS에도 퍼나르고, 그 다음날 바로 KBS, MBC,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피커가 큰 데가 KBS, MBC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메인 종합뉴스로 확성기로 떠들어대니까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가짜인지 진실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린 그런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 알고리즘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얘기를 하고, 아 나는 얘한테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이게 한 바퀴 돌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였거든요. 가짜뉴스 많습니다. 무슨 윤지호 사건도 그렇고, 뭐 지금 아까 그 생방송 하실 때 말씀하신 김대엽 사건, 이 김대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중앙정보부장 사나 삼성장군 이강산이라고 사기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아예 신문 잡지에 보도가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김대엽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 당사로 사과 상자를 보내면서 사과했다. 이거는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가짜뉴스나 가짜뉴스 기획, 실행자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엄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인이다, 뭐 칭찬을 하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지호 씨, 뭐, 네. 저도 그 목격했는데요. 당시 제가 안에서 뭐 프로그램 만들 때 키 큰 여성 한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윤지호 씨였는데 KBS하고 그 다음날 MBC하고 막 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민석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전파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거로 인한 가짜 뉴스 전파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은 침해된 적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때 가서 아 유감이다, 알려드립니다,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은 가짜 뉴스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스타파 이 가짜뉴스 사태를 우리 사회가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압색 영장을 신청해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여기 관련자들은 사실은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뉴스가 못 나오는 거예요.